올케는 우리 오빠와 재혼한 여자입니다. 처음에 오빠와 결혼한 올케는 지금의 올케와는 달리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사람들한테 독한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른들이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땅바닥에 내려두고서라도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고,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꼭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주고 돌아서지 그냥 모른 체하고 돌아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빠한테도 잘했고 저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하늘이 먼저 알고 데려간다고 하더니 우리 올케는 너무 젊은 나이에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우리 조카 겨우 5살 때 올케에게 복마감이 찾아왔습니다. 꽤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찌 그런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암세포는 멀쩡하던 사람을 단 몇 달 만에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만들어버리더군요. 올케는 마지막에 몸무게 30kg을 조금 넘길 정도로 힘들었고, 그리고 어린 조카를 두고 떠났습니다. 주변에 첫째 올케를 아는 사람은 모두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죽어도 마땅한 나쁜 놈들은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고 다 함께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줄도 모르고 엄마 영정사진 보고 엄마 예쁘다 라고 말하는 조카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은 첫째 올케가 떠나고 난 뒤 조카는 엄마가 키워주시면서 오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원래는 오빠 내외와 엄마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올케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 모든 살림을 엄마가 대신하게 된 것이었죠. 엄마가 건강하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카라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손자가 안타까워서 지극정성으로 손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이 밥 차리고 씻기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유치원, 학교 등원 등 원래 올케가 해야 할 모든 육아를 도맡아 하셨어요. 남자아이라 활동량도 많고 따라다니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엄마는 몸이 아프면 한약까지 지어 먹으면서 조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어느 날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머리가 자꾸 아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머리가 왜 아파? 어제 잠 못 잤어? 그런 것도 아닌데 머리가 자꾸 아프다. 감기가 걸렸나? 엄마, 그러면 타이레놀 하나 먹어. 나도 머리 아플 땐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더라. 저는 이때 당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가끔씩 겪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엄마 두통은 고혈압으로 인해 생긴 두통이었고 어느새 엄마에게 뇌졸중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부엌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던 엄마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조카가 엄마를 발견하고 오빠한테 연락했고 엄마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엄마는 성치 못한 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와서 수술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꽤 지나서 수술했기에 엄마는 한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한쪽 몸 전체에 마비가 와서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청소며 집안일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오빠한테 도움은 안 되고 집만 된다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몸이라도 성해야 애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할 텐데 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어떻게든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진수가 학교도 다녀오면 든든한 거예요. 엄마 몸 아픈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다들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진작에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저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를 챙기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는 불편한 몸을 움직여가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빠랑 조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었습니다. 엄마 몸이 불편한 만큼 시간은 2배, 3배로 많이 걸렸지만 엄마는 불평은커녕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엄마는 조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불편한 몸으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정성으로 조카를 키워서 그런지 조카는 엇나감 없이 반듯하게 잘 커주었죠.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고 다음 해 오빠가 하루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집으로 잠깐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오빠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빠한테 재혼하라고 얘기를 건넸는데 오빠는 재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 처지에 무슨 재혼이야. 지금 내 상황에서 진수 키우기도 벅차. 그러니까 더욱 재혼을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진수 맡길 건데. 솔직히 애 딸린 사별한 남자를 어느 여자가 데려가겠어. 일단 지금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우리 진수랑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해. 그리고 지금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진수 대학이나 보내야지. 항상 일만 하고 혼자 있는 오빠가 안쓰러워 몇 번 소개를 해주려고 할 때마다 늘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난색을 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 말에 제가 엄청나게 놀랐죠. 재혼? 오빠 그동안 만나는 여자 있었어? 미안, 사실 1년 정도 됐어. 그동안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못했네. 내가 그렇게 여자 좀 만나라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싫다고 하더니 뭐야? 뒤에서는 나 몰래 잘 만나고 있었네? 아무튼 축하해. 옳게 그렇게 가고 나서 얼마나 오빠가 고생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래, 고맙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건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잘 맞는 것 같고 나를 잘 챙겨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빠가 여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나저나 어떤 여자야? 어떻게 만났어? 얘기 좀 해봐. 너무 궁금하다. 별거 없어. 그냥 자주 가던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소개시켜줬어. 내가 상처난 지 오래됐는데 여자도 안 만나니까 혼자 된 지 오래된 여자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볍게 한두어 번 밥 먹었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바라는지 알고 잘 알더라. 그래서인지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편했어. 그리고 이제 진수도 대학 들어갔고 나도 혼자 된 지 오래됐고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래저래 재혼을 생각하게 됐어.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그리 알고 아무튼 조만간에 인사 나누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재혼한다는 여자랑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집 근처 한식당에서 예약을 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올케가 될 여자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첫인상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일진이 있었는데 일진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애랑 너무나 많이 닮았더라고요. 혹시나 저는 그 아이인가 싶어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아이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옳게 될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뭔가 찝찝하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진 우두머리였던 그 아이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물어봤죠. 엄마, 오빠 만나는 사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엄마 마음에는 들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오빠가 마음에 들고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되지. 사람을 한번 봐서 어떻게 알겠니? 그래도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엄마도 사람 잘 보잖아. 오빠가 재혼해도 될 만한 상대인 것 같아? 네 오빠한테 잘 한다니 그렇겠지. 진수애미 그렇게 가고 얼마나 네 오빠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혼자 사는 것보다 옆에 여자가 있는 게 여러모로도 나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네 오빠가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뭔가 하실 말씀이 분명 있어 보였는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재혼하고 나면 한 가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우리 엄마였죠.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두 사람 새로 시작하는 인생은 신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엄마가 오빠랑 같이 살면 올케가 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거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싶어 오빠한테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오빠는 당연히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생각은 그렇지만 오빠랑 재혼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 옳게 될 사람이랑 사귀는 해봤어? 아, 그럼 당연히 상의해봤지. 같이 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뭐래? 괜찮대? 싫어하지는 않아? 싫어하긴. 싫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결혼해?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부모의 정도 느끼고 싶고 부모한테 효도라는 것도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 사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나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지켜봤어.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더라.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할 정도였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어머니 모시고 셋이 재미있게 잘 살아볼게. 엄마 몸도 불편한데 정말 괜찮겠어? 아니면 내가 모시고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봐도 돼. 이서방하고도 얘기했어. 이서방도 괜찮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새롭게 재혼한다고 너희 집에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너희 집에는 시어머니도 계시잖아. 어떻게 불편하게 사돈끼리 한 집에 살아? 네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러나 본데 걱정하지 마.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오빠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 엄마 문제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재혼할 올케의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기에 과연 우리 엄마를 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고집대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엄마한테 여쭤봐도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같이 살기에는 아무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지껏 오빠하고 평생을 같이 사셨기에 괜히 섣불리 이사를 하는 것도 꺼려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괜히 저만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일단 오빠를 믿고 옳게 될 사람을 믿어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아니란 생각은
나중에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둘 다 나이도 있고 또 올케도 우리 오빠처럼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결혼식은 생략했어요. 그냥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고 결혼사진 찍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신혼짐도 지금 살고 있는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기에 오래된 냉장고나 가전 몇 개만 바꾸는 걸로 혼수와 예단을 간소하게 하기로 했더라고요. 또 올케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딱히 그 부분에 신경 쓸 것도 없었고요. 오빠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년배의 나이대에 비하면 연봉도 꽤 잘 받고 또 검소한 편이라 모아둔 돈도 많았는데요. 그러니 부족함 없이 둘이 잘 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오빠는 나름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엄마가 신경이 쓰여서 은근히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엄마한테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했죠. 그때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별한 오빠가 다시 행복해지고 엄마도 올케랑 잘 지내주기만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요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내가 보니 별일도 없는데 올케 없을 때마다 조용히 와서 네 올케 험담을 하시네.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는데, 그리고 내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어머니랑 둘이 있으면 안 그렇다고 하신다. 그게 다야? 엄마가 웬만해서는 그런 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러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더 이상 얘기는 없으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올케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올케가 울더라.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섭섭하신 모양이더라고. 자기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엄마도 말씀 안 하시고 네 올케도 별일 없다고만 하니 별일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혼자 넘기려고 하다가 괜히 신경 쓰여서 연락했어. 네가 엄마랑 얘기 한번 해볼래? 나한테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어도 너한테 얘기하실 거잖아. 그래 내가 엄마랑 얘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저는 그날 오빠랑 헤어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더 전화했는데 뒤늦게 올케가 엄마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집에 한번 놀러오지 왜 안 오셨어요?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고관절이 워낙 회복이 더딘 부위인데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디네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자리 뜨기가 좀 힘드네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거든요. 저런,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아가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죠.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래야죠. 그나저나 엄마는 어디 나가셨어요?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 자주 만나러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다고요. 전화기 가져가시는 걸 깜빡하신 모양이네요. 늘 제가 챙겨드리는데 오늘은 저도 깜빡했지 뭐예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특별히 만나는 친구 없는데 요새 새롭게 모임이라도 나가나 봐요?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이야기 안 하셨구나. 요새 어머님 동네 친구들 만나러 자주 나가세요. 올케 언니 덕분에 우리 엄마가 편히 지내시는가 봐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별다른 일은 없으시죠? 네? 무슨 다른 일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갑자기 올케 말투가 아주 날카롭게 변하면서 저한테 대묻더군요.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쁜 질문을 했나 싶고 자세히 물어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대충 얼버무렸죠. 아니요. 그냥 안부요.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언니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옆에서 수발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자 다시 올케 말투가 부드러워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힘들 게 뭐 있겠어요. 병수발하면서 사는 아가씨도 있는데요. 아가씨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올케 언니 항상 고마워요.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늘 좋은 마음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한 번씩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엄마한테 잘하시는 거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저는 당연한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한테는 전화 왔었다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전해드릴게요. 네 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제가 말도 다 안 끝났는데 올케는 벌써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제 기분 탓인지 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케는 뭔가 아주 화가 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맨 끝에 얘기는 하지 말걸, 괜한 소리를 했나 싶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엄마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말이 솔직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진수가 대학 가고 올케가 집안일을 다 해도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건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만큼 항상 엄마는 제 기억 속에 집안일과 우리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기에 좋은 소식이긴 하나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후로도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이 없었고 어쩌다 엄마랑 전화 연결이 돼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답답한 건 둘째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한번 엄마 보러 오빠네 집에 가봤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전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 엄마가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걸 잊어버리시는 모양이라고 엄마한테 전화 잘 받으시라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여전히 전화를 안 받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뭔가 본능적으로 쎄한 기분이 느껴졌죠. 그전에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꼬박꼬박 받으셨고 혹시 못 받으셔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으면 1시간 이내에 바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쁘지 않으면 엄마 좀 보라고 했죠. 나 아무래도 엄마한테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가끔 올케가 전화를 받는데 자꾸만 엄마가 전화기 두고 나갔다는 소리만 하네. 왠지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엄마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데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 당신 안 바쁘면 하루 회사에 휴가 내고 어머니 좀 볼 수 있겠어? 아이 그럼 휴가야 내면 되지. 그런데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셔? 형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오빠도 엄마가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왠지 느낌에 오빠는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엄마 얘기도 올케한테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오빠는 늘 너무 바쁘잖아. 지방 출장도 많고 밤에 늦게 들어올 때도 많고 오빠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접 엄마를 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불시에 오빠네를 찾았습니다. 왠지 올케에게 찾아간다고 연락하면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마침 집에는 엄마만 혼자 계시고 올케는 나가고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제가 찾아가자 엄마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잘 있는지 보러 왔다고 그랬죠.
엄마는 바닥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손에는 걸레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청소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몸도 불편한데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청소를 해? 대걸레 없어? 왜 손으로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어? 엄마 얼굴에 땀 좀 봐. 그리고 에어컨 고장났어? 이 더운 날에 에어컨도 안 켜고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 안 더워. 엄마도 참, 안 덥긴 뭐가 안 더워. 이렇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 올케는 어디 갔어? 올케는 뭐하고 집안일을 엄마가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다 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응?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지? 그렇지. 엄마 일단 방으로 들어가. 엄마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지금 너무 덥다.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 에어컨 좀 틀자. 리모컨은 어디 있는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올케가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도 켜고 하던데. 그럼 그냥 여기 눌러서 켜면 되지. 제가 에어컨을 눌러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에어컨 전기 코드를 아예 빼놓은 겁니다. 전기 코드를 아예 빼놨네. 올케가 그랬어? 엄마 에어컨 못 켜게 하려고? 이렇게 더운데 이게 뭐야? 제가 에어컨을 켜려고 하니까 엄마가 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오면 네 올케 또 난리 난다. 그냥 얼음물이나 마시면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올케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올케가 엄마 에어컨도 못 켜게 해? 전기 요금 많이 나온다고? 엄마 괜찮으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올케가 엄마 구박해? 그래서 엄마가 집안 청소 다 하고 이 더운 날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에어컨도 못 켰던 거야?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일단 엄마가 계시는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엄마 방은 제일 구석방, 햇볕도 잘 안 드는 방이었어요. 예전에 올케 들어오기 전에 진수랑 셋이서 살 때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요. 글쎄 그 좁고 컴컴한 방을 우리 엄마가 쓰고 있는 것이었죠. 엄마, 원래 쓰던 방은 놔두고 왜 이 방에서 생활해? 여긴 제일 구석방이잖아. 그랬더니 엄마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올케가 이 구석방을 쓰라고 했어. 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꼴보기 싫다고. 그리고 원래 쓰던 방은 네 올케가 자기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창고에 옷 놔두면 곰팡이 낀다나 뭐라나.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아무리 옷이 중요해도 엄마보다 중요해? 그러면 엄마는 곰팡이 나오는 방에서 생활이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 여지껏 이런 대접 받고 산 거야? 내가 너 걱정할까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엄마, 다 말해봐. 엄마가 말 안 하면 내가 올케 앉혀놓고 뒤집어 엎을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사실 네 올케가 자기 나가고 나면 나와서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가 들어오면 처박혀 나오지 말래.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진단다. 아침을 다 먹고 나면 저녁은 들어오기 전에 눈에 띄지 않게 먹으라고 해. 그래서 네 올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한다고 얘기하면 그 시간 안에 청소도 다 끝내놓고 밥도 그 시간에 다 먹어야 된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어요. 엄마, 진짜 올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올케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 방에서 못 나오게 했다고? 그래서 밥도 늘 오빠랑 같이 안 먹고 혼자 먹어? 반찬은 어떻게 해서 먹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오빠한테는 이 얘기 했어? 네 오빠한테는 처음에 얘기를 했지. 자세히는 말 못했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이 오빠 혼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부부싸움 할까봐 나 때문에 괜히 못 산다고 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네 오빠한테 말한 거 알면 이 올케가 더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오빠한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오빠가 네 올케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 그 후로 내가 네 오빠한테 자기 험담했다고 아유 말도 마,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인 마냥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는데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둘이 이제 어엿한 부부인데 내가 괜히 둘 사이 갈라놓기도 그렇잖니. 그냥 늙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얘기 너한테 한 걸 알면 네 올케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모른 척해. 엄마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면 돼.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것도 싫고 이렇게 있다가 때 되면 가는 거지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엄마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네 올케가 무섭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아마 네 오빠도 이겨먹으려고 할 거야. 네 오빠가 나랑 같이 살아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로 한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든 혼자 나가 살았어야 했어. 지금은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나가 살 수도 없고, 내가 네 올케 때문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네 올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분명히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 나이가 들면 조용히 죽으면 얼마나 좋겠니.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엄마 얘기를 듣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는 엄마를 천대하고 학하고 있었죠. 그것도 표 안 나게 아주 교묘하게요. 오빠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살거리고, 오빠만 출근하고 없으면 얼굴을 싹 바꾸고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제대로 식모 대접이나 해주면 괜찮게요.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아무리 저녁에 배가 고프고 맛있는 냄새가 나도 엄마는 올케가 있을 때는 부엌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니 엄마 전용 그릇과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먹던 것은 더럽다고 같이 못 두게 한다. 여기 같이 섞어놨다가 자기가 먹으면 어쩌냐고. 그릇과 수저는 방에 갖다 놓으래. 보기만 해도 구역질난데. 엄마는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나와서 눈칫밥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혹시나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이따위로 살림하라고 여기 데려다 놓은 줄 아냐면서 하루 종일 청소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한다고요. 그리고 오빠가 왜 엄마는 같이 식사 안 하시냐고 하면 어머니는 배고프다고 일찍 드신다면서 일부러 못 드시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어머니는 자기가 매일 한 상 잘 차려서 드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안색이 안 좋거나 엄마 살이 빠져서 오빠가 엄마한테 가서 물으면 혹시 허튼 소리 할까봐 오빠 옆에 딱 붙어서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등 뒤에서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서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에게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별하고 홀로 사는 아들 내가 거두어 주었는데 할망구 나한테 고맙지도 않아? 아들 이혼남 만들고 다시 처량하게 혼자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이거 다 비밀이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지금 밖에 나가도 남자가 줄을 서. 나랑 이혼하면 아쉬운 건 할망구 아들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빌미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의 행복만을 바랐던 저희 어머니는 여기에 꼼짝없이 당하고 그 못된 괴롭힘을 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케는 오빠 앞에서는 자기 정성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자기가 최대한 딸처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오빠 앞에서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를 쥐잡듯 잡는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늙은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녀? 내 욕한다고 내가 눈이나 깜빡할 것 같아? 당신 노망났다 소리 들어 이 알망구야. 자꾸 입 앞으로 놀리면 나중에 정신병원에 쳐 넣어버릴 테니까 아들 얼굴 보고 살고 싶으면 주둥이 다물고 살아. 올케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 엄마는 저하고 통화에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통화를 하려고 하면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자기 험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엄마가 당했던 일들을 다 나열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네요.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온몸이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시계를 보시더니 이 올케 올 시간 다 됐다. 너 어서 가봐라. 네가 온 거 알면 난리 칠지도 몰라. 아니야 엄마, 이대로는 못 가지. 올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 내 눈으로 똑바로 봐야겠어. 나 올케 그냥 안 둘 거고 엄마도 여기 그냥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 내 신발이랑 가방이랑 가지고 올게. 엄마 올케 오면 나 여기 있는 거 표내지 마. 잠시 후 올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얼른 엄마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꾸고 전화기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올케는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청소하다 말고 걸레를 바닥에 둔 걸 보고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더럽게 걸레를 거실 한가운데 두고 난리야? 할망구! 할망구 어디 있어? 할망구! 또 자빠져 자는 거야? 올케는 상스러운 말투로 소리를 지르더니 엄마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할망구, 지금 뭐하고 있어? 정신 나갔어? 노망났어? 어디서 청소를 하다 말아. 저 더러운 걸레를 저기다 두면 어쩌겠다는 말이야. 어? 할망구 죽고 싶어? 지금 청소하기 싫어서 반항하는 거야? 이 집에서 밥 빌어먹고 있으면 청소라도 똑바로 해야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죽든가. 사람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뭐하러 빌빌거리면서 살아. 그렇게 살면 팔리는 거지. 청소하다가 잠깐 다시 할 거야. 미안해. 맨날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할망구. 미안할 짓을 하지 말랬잖아.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 불결한 방까지 들어와야겠어? 어? 이 냄새나는 방에 내가 정말 짜증나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 다 해놓으라고 했더니 똑바로 안 하고 왜 사람의 속을 뒤집어놔. 이제 곧 그 사람 퇴근하면 나 밥도 해야 되는데 언제 청소하고 다 할 거야? 지금 빨리 할게. 미안해. 엄마는 미안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안해 소리를 연발했습니다. 안에서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엄마는 그 구박과 수모를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고 사셨을까요? 당장이라도 나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고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했기에 겨우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며 계속해서 녹음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이런 곳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 지금 거실에서 비디오 보면서 요가해야 되니까 방구석에서 나오지 마. 요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잘 때 나와서 하던 청소 마저 끝내.
알았어? 진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노인네하고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러면서 밥은 잘도 처먹지. 쌀이 벌써 다 떨어져 가더만 똑바로 일은 못하면서 처먹기만 하는 게 산송장이지 뭐야. 올케는 엄마한테 한바탕 쏟아붓고 밖에 나가자마자 에어컨을 켜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는 방으로 냉기 빠져나간다고 엄마 방문은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가인지 뭔지를 한다고 거실에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독한 여자가 다 있는지요? 엄마는 하루 종일 푹푹 찌는 집안에서 일하다 에어컨 찬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다시 방에 갇혀있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엄마가 말리지 않았으면 바로 나가서 반쯤 죽여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여우 같은 올케가 오빠에게 또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게 분명하기에 나중에 올케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엄마 짐을 간단히 챙겨서 조용히 엄마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엄마를 모시고 오빠 회사 앞으로 갔어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회사 앞 설렁탕 집에 있으니까 일 마치는 대로 바로 오라고 했죠. 오빠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더라고요. 우리는 설렁탕집 룸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엄마가 당했던 일을 전부 얘기하고 녹음된 것을 오빠 앞에 틀어놨습니다. 오빠는 듣고도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이랬냐며 몇 번이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더 이상 오빠 집에 둘 수 없고 이렇게 만든 올케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엄마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느냐고, 너무 엄마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는 저를 말리시더니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너희가 싸우면 내 마음이 안 좋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면서도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바로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죠.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모든 사정을 듣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여기 있을 때는 사돈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장모님, 여기서 걸레질하거나 집안일 하실 거면 제가 내쫓을 겁니다. 아니, 물론 농담입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일하지 마시고 쉬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당분간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으니까 절대 일하지 마시고 용돈도 드리고 갈 테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쇼핑도 좀 하면서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엄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친절한 보살핌으로 올케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 아물고 회복되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집에 들어가니 올케는 엄마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일찍 식사하시고 오늘 피곤하신지 주무시네? 오늘 어머니 식사도 잘 하시고 엄청 기분 좋으셨어. 그런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진짜 엄마에게 그런 막대 먹은 말을 한 게 믿어지지가 않아 집에서 녹음했던 내용을 듣고 또 들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자꾸 들어보니 이제 현실이 보인다고요. 오빠는 올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싶어 올케와 얘기를 하니 올케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더래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것을 들려주니 미친 사람처럼 개거품 물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네 애미 어디 있냐고, 늙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어디 숨어서 몰래 녹음을 하냐고 늙은 여우 같은 것이라고 오빠한테 죽일 듯이 덤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즉시 이혼을 요구하고 올케를 바로 내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악랄한지 절대 집을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고 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집을 내놓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해서 오빠 물건들만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도 오빠 집으로 갔어요. 올케는 이삿짐 못 옮기게 방해하고 이사 트럭 앞에 드러누워서 별 또라이 짓을 다 하더라고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덤비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케가 지금까지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녹음한 증거와 엄마의 진술로 경찰에 노인학대로 신고했고 그 여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징역하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눈치 못 채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빠는 엄마하고 같이 산다고 했지만 저는 당분간 엄마는 우리 집에 모시면서 엄마 마음 좀 다독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주어서 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